홍 시장이 일단 총리 제안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고사를 했고요. 그러면서도 오늘 또 한 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렸습니다. 아마 그 전혁진 변호사님, 네네. 홍 시장이 연일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이 가장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.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변수가 아니고 황태자가 자기 주군, 그러니까 왕에게 대들다가 세자폐위가 되었을 뿐이다. 유례 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? 어떻게 보셨어요? 글쎄요, 뭐 다 좋은데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?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조선시대인가? 공간적으로 여기가 북한인가?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. 만약에 한동훈이 세자였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왕입니까?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뭡니까? 뭐 경상감사 정도 되나요? 저는 그게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니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국회의원 5번 하시고 도지사 2번 하고 그다음에 대구 광역시장까지 하고 계신 분이 대통령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?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그 지명하는 겁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저런 조금 상식에 맞지 않은 말씀은 별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시간이 많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에 물러나겠다는 게 정확히 지난주 목요일입니다. 딱 일주일 됐어요. 홍 시장의 비판에도 한 전 위원장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조정훈 의원 오늘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너무 빨리 나오시면 안 된다. 근데 정치인으로서도요, 이 강약 중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한번 강하게 나왔으면 약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내 운명은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환해 이제 오시는 거자. 전화 통화는 했고요.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. 왕에게 대들다가 폐쇄자 됐을 뿐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사실은 다음 화면 볼까요? 홍 시장이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한 온라인 그 창구가 있는데 과거에 홍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일부에서 윤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대통령은 대선 지선에서 이겼다. 윤 대통령은 감싸고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고 장유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? 이게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대통령은 대선 지선에서 이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대패했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. 오히려 앞부분보다 생략된 뒷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구력도 많고 이력이 많은 분이셔서 이 상황 진단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.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책임이라고 보여지진 않죠. 아까도 폐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군에게 대들다가 대패하고 폐쇄자가 된 게 아니고요. 그 대드는 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서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2조 심판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선을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간 데 있어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 적지 않다고 봅니다. 물론 그 근저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 하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 총선을 치르는 어떤 캠페인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하는 캠페인을 핀 거는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인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홍준표 시장은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또 역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치켜세우는 사실상의 이관계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저 한동훈 전 위원장 돌아와라라는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쭉 놓여있는 화환 안에 홍 시장 관련도 있어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회자가 되는데 일단 뭐 저건 제가 읽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홍 시장이 실제로 총리직을 어떻게 할지 혹은 이게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 패배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인선의 난항을 겪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홍 시장 전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다시피 총리 하마평에 오른 인물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 전 장관인데요. 오늘 의미심장한 본인 SNS 글 하나를 썼습니다. 그런데 오늘 박영선 전 장관 관련해서 야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과거 일화를 하나 꺼냈습니다.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? 네,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.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?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. 유명한
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. 그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 쫓겨다닐 때요. 네. 여중과 어디 예. 있는 걸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래. 하여튼 지금 윤석열 뭐 부부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식사도 같이 하고 고맙다고 아, 그날 부부 뭐- 불러줘서. 야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과거 윤 대통령과 박영선 전 장관의 인연이 간단치 않다라는 과거 일화,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,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아니냐, 이 얘기를 했어요. 오늘 박 전 장관이 협치가 기묘하다 생각한다는 취지의 한 소설까지 인용하면서 글을 썼던데,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총리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. 근데 또 다른 얘기는 글만 이렇게 썼지 박 전 장관이 별 생각 없다는 얘기, 총리직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판단할까요?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박 전 장관이 저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검토는 된 것 같고, 그래서 아마 누군가 흘려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태도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. 지금 저 글도 마찬가지거든요. 협치가 기묘하긴 하다, 이 말은 뭔가 받을 듯한 뉘앙스도 느끼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요,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 예를 들면 불쾌하다,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, 본인은 연락받은 적 없다,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, 그렇지 않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들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최 교수님 말씀 진짜 죄송한데 네. 약간의 박 전 장관도 처신이 좀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? 생각해요. 예. 왜냐하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 말씀을 예.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뭐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. 이분 예. 입장도. 그런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정치에 만약에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, 하든 안 하시든 일단 이번 일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건 야권의 시각으로 봤을 그렇죠. 때 네,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. 혹시 총리직 저렇게 일단은 좀 본인도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.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이걸 혹시 윤 대통령이 갈라치기 아니냐, 이런 비판도 나오는 마당이니까 그랬었죠.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입니다. 예.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요.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. 예. 근데 총리는요. 국회 인준을 거쳐야 돼요. 즉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지금 막 이렇게 하마평이 나오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변화된 국회 구조에서 지금 대통령이 적응하기 위해서는, 저는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기명 투표할 때 다 반대표 던질 수 있습니다. 이게 홍 시장이든 박 전 장관이든 이 그렇죠.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? 이게 뭐 주도권이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예. 사실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이라 보면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야당과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. 박영선 의원이든 지금 홍준표 시장이든 김한길 지금 위원장이든 등등 간에 어쨌건 이 전제는,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부결시켜버리면 어떡할 겁니까? 또 다른 사람 할 겁니까? 그러려면 엄청난 지금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우선 발표하기 이전에 야당과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지, 이 변화된 구조 속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날릴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사실 단독 보도 경쟁이든 해프닝을 떠나서 뭔가 용산 대통령실 이런 정도의 취약할 정도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, 이름만 나왔지 뭔가 대통령의 결정도 없는 것 같고, 그래서 대통령실 시스템 얘기까지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